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고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던 사람이어서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세론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내용을 찍었었는데 지금까지 2주, 1주 반을 보면 제가 틀린 거죠. 의외로 강하게 선거가 나오고 나서도 비트코인이 오르거나 테슬라가 오르거나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는 더 오르지는 않고 계속 정체되고 있지만 나머지 자산들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강하게 반영을 한 상태이고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이긴다고 봤던 사람들도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이번에 선거인단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날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경합주를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났으니까 사람들은 트럼프 트레이드를 미리 해놨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팔려고 했는데 이 격차가 훨씬 크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의 강도도 더 강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히 이 트럼프란 사람이 돼서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예상보다 강한 대선 승리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이며, 이 해석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뭘 먼저 할 거고 이게 앞으로 자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해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당선 또는 민주당의 이 집권 실패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뽑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대선 개표하는 날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유튜브를 들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ABC 방송을 틀어놓고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다음 주에 기관들하고 세미나도 있고 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ABC를 고른 이유도 명확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CNN을 보면 약간 민주당의 편향적으로 될 수 있고, 폭스를 들으면 공화당의 편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공중파 중에 가장 이렇게 뉴트럴하다는 데를 들은 건데, 거길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이민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랑 연결되는 낙태권과 관련된 PC 이슈고, 세 번째가 경제 문제였는데 이 경제 문제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문제로 대두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자가 왜 문제인지를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당선 수락 연설 같은 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공약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되게 아프고 그걸 그러니까 치료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공약 중에 그 짧은 당선 수락 연설을 하면서 언급했던 이민자 문제가 딱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되자마자 뭔가를 하나를 정해야 되면 결국 불법 이민자를 뭐 추방하거나 또는 뭐 이민 정책을 좀 바꾸거나 또는 뭐 국경을 좀 단속하거나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경제 문제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쓰지만 트럼프는 아마 처음에 이쪽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 이민자에 관한 공약, 이 트럼프의 공약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려면 결국 선거 결과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스윙 스테이트 결과에만 되게 많이 집중을 합니다. 7개 스윙 스테이트 있잖아요. 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쫙 있는데, 저는 이번에 어디에 집중했냐면 이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랑 뉴욕, 그리고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의 선거 결과를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2020년에 민주당은 뉴욕에서 얻은 표가 몇 %냐면 61%,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64%, 그리고 텍사스에서 47%를 얻었습니다. 2020년에 이 정도를 얻었고, 특히 텍사스에서는 2020년까지 계속 공화당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4년 올해를 놓고 보면 뉴욕에서 얻은 표는 56%고요. 뉴욕 주에서.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얻은 거는 58%로 5에서 6% 정도 득표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민주당이 얼마를 얻었냐면
42%를 얻었는데 격차가 다시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내 삶이 안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래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리스에 대해서 여러 뭐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막 지지하는 일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내심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도 강도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약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불법 이민자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고 내가 뭔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이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는 트럼프의 표를 준 사람들이 적어도 4, 5%는 됐다라는 거죠. 이 4, 5%가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뭐 치안이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 불황자도 있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되게 말들이 많았잖아요. 일반적으로 도시가 무너지는 거는 요하네스버그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운타운의 치안이 무너지거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게 되면 도시가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지금 안 간 지가 6, 7년이 됐기 때문에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2017, 18년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만약에 생겼다면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런 문제는 트럼프가 더 잘할 거야 라고 믿은 사람이 그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말 트럼프가 잘 파고들었고 그럼 결국 다음 선거, 중간 선거가 됐든 다음 대통령 선거가 됐든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이 부분을 되게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이 이민자에 대한 부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엄격하게 가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은 거죠. 이거랑 연결되는 게 이제 낙태권과 관련된 정치적 올바름, 피스 이런 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 위주이긴 한데 이 샤이 해리스라는 게 있을 거다. 왜냐하면 낙태권을 공화당, 트럼프는 좀 막는 쪽이고 민주당은 허용하는 쪽인데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사실 저는 뭐 판단할 능력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서로 된다는 건데 분석은 뭐였냐면 미국은 어쨌든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네덜란드의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고 기독교 문화가 매우 강하고 특히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할 정도로 기독교가 정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적인 쪽으로 낙태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고 드러내서 하는 건 힘들어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낙태권을 되게 옹호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그거를 얘기를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낙태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숨어서 해리스를 찍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게 샤이 해리스라고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기혼 여성,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이 잡히는 동부 서부에 있는 막 패셔너블하고 되게 이런 교육을 잘 받고 이런 여성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백인 여성들은 의외로 그냥 낙태권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미국 가서 만났던 중부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낙태권 등은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인데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판단하면서 또는 나의 전통적인 문화를 갖고 판단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쪽으로 표가 더 갔다라는 거죠. 물론 민주당의 후보가 유색 인종의 여성이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민주당이 생각했던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은 텃밭에서도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스윙 스테이트를 석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야 이제 경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 경제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말이 많았던 게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피폐해졌고 그런 부분을 잘 못했던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판을 사람들이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리하고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 금리가 많이 오른다는 걱정 때문에 9월부터 사실은 대선 전에 금리가 80bp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되고는 4.3, 4.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논리는 뭐였냐면 세금을 줄이면 그만큼 이 세수가 펑크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채권을 찍어가지고 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감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적자가 6%, 7%가 되고 그래서 금리가 올랐고 돈을 많이 풀어서 지금 물가가 올라 있는 상태였는데 새로 되는 대통령이 분명히 물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감세를 하면서 재정 쓰는 거 돈을 안 줄여가지고 채권을 계속 찍게 해서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올린다라는 건 매우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일론 머스크가 그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수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도 옛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쇼츠에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돈을 덜 써야 된다. 정부는 돈을 덜 써야 되고 세금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주구장창했고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결국 책임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감세는 있는데 재정은 계속 쓴다라고 하는 가정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3.6%에서 4.4%까지 올라간 이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사람들의 그런 걱정을 미리 반영한 트레이드였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년에 취임을 하게 되면 1월 달에 오히려 금리는 하향 안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지아하고 플로리다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히스패닉, 흑인 이런 유색 인종들이 옛날하고 똑같이 투표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는 흑인 비중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이번에 출구조사를 보게 되면 흑인들의 지지율이 연령별로 생각보다 많이 나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여전히 미국의 민주당을 90% 가까이 지지를 하는데 20대 젊은 사람들은 70% 초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젊은 흑인들은 뭐 90년대생, 2000년대생 이럴 거잖아요. 이 분들은 사실 실질적인 인종차별 피해를 덜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연예계, 뭐 스포츠계, 뭐 모든 이런 것들에서 흑인들이 성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고 부모들이 여유가 있었다면 교육도 잘 받았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옛날에 인종차별이 미국이 정말 심했거든요.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피해를 얻은 분들은 약간 관념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면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후자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조지아주가 결정이 났다라고 보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이 되게 많은 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저번까지는 플로리다가 약간 경합주 같았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이기면 이긴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번에 2020년에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졌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패닉 분들도 원래는 이민자의 호의적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 히스패닉들도 플로리다에 있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돈을 벌게 되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사다리 걷어차기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부자가 됐고 여기서 안정이 돼 있고 난 미국 사람이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싫어 이렇게 투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앞으로 다음 중간선거든 대선을 보실 때 아까 얘기 드렸던 불법 이민자와 연결되는 낙태, PC, 물가, 이런 인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언론의 기사를 보시거나 해야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경제 얘기는 되게 적지만 혹시 들어보시고 뭐 질문 있으시거나 사실 이런 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